안식과 방정에서 합니다. 오늘 66강은 청년 고용 증대와 청년 근로자의 지원을 위해서 어떤 주소지원 혜택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국가 예산이 지금 청년 취업 예산 3, 4조 정도 돼 있고, 또 현금으로 아예 증여하는 금융 지원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조세 전문가니까 조세 혜택 위주로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청년 취업을 많이 유도하는 정책이 있지만, 서로 이제 중소기업에는 인원이 많으니까 자리가 많고, 대기업은 전부 다 글로벌 아웃소싱을 하고 AI나 기계화 시키니까 아무리 성장을 해도 고용이 별로 없이 성장을 하고, 이런 이제 그 현상 속에서 청년 취업자들의 눈높이는 이렇게 돼 있는데, 기업의 현실, 특히 중소기업, 중견기업 현실은 열악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그 미스매치 현상, 눈높이가 서로 다른 현상 때문에 취업이 잘 안 되고, 취업이 돼 자꾸 또 금방 나오고,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취업을 하고 신규 고용을 촉진시키고 또 장기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세제상에서도 혜택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가 아니면 면제해주는가 이런 개념인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이 안세 재경전을 9월 5일자 여기에 그 내지에 이렇게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한번 쭉 찰칵 찍어 보시고요. 자,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칠판에다 적었는데, 한번 찍어보면서 저희들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게 실제 어떤 사람은 청년 취업 장려 제도가 한 200가지 정도가 찾아보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엄청나게 많아서 사소한 것도 있고 별로 실속이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 세법에 있는 것은 확실한 것만 적어놓은 거니까, 이 확실한 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그 기업도 마찬가지고, 취업을 하는 사람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청년들이지만, 또 그분들을 고용한 분들은 기업이니까 양쪽 다 잘 알고서 자신의 보수의 연봉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야 협의가 잘 되고 그 서로 간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66 청년 고용 증대를 위해서 고용이 증대돼야 되죠. 지금 이제 취업률이 엄청나게 낮고 절대 취업자 수도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취업자 지원을 해서 핵심을 요약해 보겠다. 먼저 청년 고용 증대 세액공제로서는 청년 근로자의 연평균 절대 숫자 증가에 대해서 1인당 300만 원을 이제 세액공제 준 겁니다. 1년 3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일반 대기업일 수도 있고, 대기업도 해준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것이죠. 대기업도 3만 원 주겠다. 연봉에 한 10% 정도 되겠죠. 중견기업은 1인당 700만 원, 중소기업은 1000만 원 해야 됩니다. 중소기업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소기업에 가면 연봉을 3천 받는다. 그럼 1000만 원은 정부에서 세액공제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회사 입장에서 볼 때도 1000만 원 부담이 확 줄어드는 것이죠. 2000년도까지도 해줘요. 1000년도 했다 금방 나가면 안 되니까 전년도 인원을 절대 증가 안 하고 유지만 해줘도, 증가된 거에 대한 유지만 해줘도 감소하지 않고 전년에 해당에 그대로 공제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청년 세액공제. 그 다음 만약에 청년 창업자면, 중소기업을 세입하면 청년 창업자면 아무래도 채용하는 사람들이 청년이 많이 있겠죠. 청년이 노인들을 많이 채용한다든가 하는 거는 즉 물론 특수하게 이렇게 기술이 있다든가 할 때는 이제 하나의 스승역으로서 자문역으로 오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청년을 많이 쓸 거다. 세액감을 해줍니다. 청년이 창업 후 최초소득 발생연도인 1000년도하고 그 이후 4년에 대한 다 합해서 5년간에 걸쳐서 법인세 100%, 법인세 아예 안 내는 거예요. 5년 동안. 이때 청년은 이제 15세, 29세 말아. 창업자 청년이. 근데 이거 좀 비현실적인데, 배우고 익히고 학교 다니고 어쩌고 기술 익히고 하려면 이게 넘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30 몇 살까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29세까지. 청년이 아니면 그래서 100%는 감면이 아니지만 50% 감면을 해줘요. 여러분이 만약에 창업을 했는데, 어쨌든 청년을 고용하고 할 때, 이익에 대한 법인세 50%를 5년간 감면해주겠다. 청년이 아니어도 이렇게 돼 있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서 근로세를 감면해주겠다. 세액공제해주는 건 이게 회사에 지원해주는 거 말고 취업을 또 5년간 근로세 90%를 감면해주겠다. 그러니까 청년들의 물론 연봉이 작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도 약간 미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래도 한 200~300만 원 될 거예요. 그런 거에 90%를 감면해주겠다, 그런 얘기니까 한 150만 원 정도. 그래서 한도는 150만 원까지다, 이런 얘기. 역시 청년이 여기서 15세, 29, 이것도 나이를 좀 더 연장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들고 있네요.
또 중소기업이 상근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료 문제. 사실 소득세는 총 연봉에서 소득공제 한 2,000이나 2,500원 뺀 나머지 차익에 대해서 6%부터 올라가니까 얼마 안 될 수 있는데, 이 4대 보험은 무조건 총 연봉에 대해서 비례로 쫙 10%로 올라가니까 이것을 큰 부담에 이게 기업한테도 부담이고, 직원들도 8%를 내고 기업이 10%를 내는데 이것도 부담이 다 부담이, 이거를 아예 부담 없어주겠다. 언제? 2년간 4대 보험료를 100% 세율로 흡수해주겠다. 세율을 공제해주겠다. 그런 얘기는 아예 4대 보험공단이 내고 대신에 이 법인세, 소득세도 줄여주는 거니까 마찬가지 쌤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내는 거 똑같습니다. 부담을 안 하는 것과. 그다음 기업 미완료 법인세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미완료 배당이나 소득으로 지급하지 않는 미완료 소득에 대해서 기업이 이게 65%까지를 미완료 소득으로 봐서 법인세를 20% 부과하는데 그 이상 환류를 안 하면, 그러나 청년 근로자 임금 증가액에 대해서는 20%에 대해서 법인세를 예외를 시킨다. 즉 청년 근로자 임금 증가액은 20%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예외로 본다. 예외로 본다는 얘기는 법인세 납부를 예외를 시켜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몇 가지만 봐도 청년 근로자들한테 중소기업은 한 4대 보험료도 2년간 연봉이 3,000이다 그러면 18% 500만 원 정도 되죠. 1,500 정도를 혜택을 주는 거예요, 최소한. 근데 법인세도 감면해주고 뭐 이러니까 그것까지 하면 한 1,500만 원이고 더 된다고 치면 한 2천만 원까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청년의 신규 고용에 따라서 정부에서 쓰는 돈이 1,500 최소한 되고 2천까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 청년을 고용하고 또 청년이 창업하고 하는 것을 활성화한 제도가 국가로서는 명운을 걸고 하고 있다. 청년이 활발하고 청년이 창업을 하고 그 창업된 법인이 다시 또 M&A가 돼서 다시 또 거기서 나온 돈으로 새 창업을 하고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야 국가가 발전을 하고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 이것은 이제 국가의 숙명적 과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1인당 1,500만 원씩 지원을 통해서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활용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박인종 회사였습니다.